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힘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회복 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고 계시는 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볼까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개인지 체크하면서 영상을 봐주세요.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실수를 대할 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다른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뇌파 실험 결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뇌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령 실수를 범한다 해도 실수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실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정작 실수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실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억누르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이 일어나도 왜 나한테만 그럴까?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에 갇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다음 내용을 통해 생각의 과정을 살펴볼까요? 지금 나는 잔잔한 호수 위에 조각배 한 척을 띄워놓고 조용히 낚시를 즐기고 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날씨는 화창하고 주위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배가 내 조각배를 뒤에서 쿵 하고 받았어요. 배가 몹시 흔들리고 평화로움과 행복감은 갑자기 불쾌함과 분노로 바뀌게 되었죠. 왠지 조용히 혼자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해 기분이 상하고 급기야 화가 났어요. 화를 내려고 뒤를 보니 그 배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빈 배가 물결에 떠내려오다가 내 배에 와서 부딪혔던 것이죠. 그렇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니 조금 전에 화나는 감정은 사라졌어요. 내 배를 들이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말이죠. 앞에 보신 내용처럼 배가 부딪히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내 배를 들이받았잖아. 그 사람은 나의 시간을 침해했어 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 화가 나게 되죠. 사례에서처럼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해석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로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뇌의 긍정성을 높이는 겁니다. 근육질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서 먼저 지방을 어느 정도 빼고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처럼 뇌의 긍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방식을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정보 처리 방식을 강화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덜 영향을 받을까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행동하는 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낙관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간혹 오해하거나 선입견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낙관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실적 낙관성과 비현실적 낙관성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실적 낙관성이란 자신의 행동과 노력을 수반한 기대와 희망을 뜻하고요. 비현실적 낙관성은 어떠한 행동이나 노력도 없이 막연하게 기대와 희망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둘 중에서 현실적 낙관성이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됩니다. 뇌의 긍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감사하기, 운동하기가 있는데요. 감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학술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한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반드시 글로 기록한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은데요.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 기억의 고착화 현상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며칠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한 일을 먼저 찾기 시작해요. 결국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늘 감사한 일을 찾게 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팁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적은 횟수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 항목을 나열하기보다 한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변에 있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일상이나 주변 사람들, 또 자연 환경, 혹은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의 긍정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시간의 운동을 주 3회 12주간 실시한 결과 실제 우울증이 많이 감소되었고 이 효과는 약 1년 후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햇빛 아래에서 운동하면 세로토닌 형성이 배가 되어 행복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의 마음을 돌보고 심리적 위기에 있는 타인을 돌아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돌봄으로 우리의 마음 건강을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